어머, 정자씨. 피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요즘 피부 관리 받으세요? 너무 피부가 좋아졌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피부과는커녕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정자씨 요즘 주름도 옅어지고 얼굴이 정말 환해져 보여요. 사실은 요즘 바세린 바르고 있어요. 설마 약국에 파는 바세린요? 약국에서 한 통에 5,000원 밖에 안 하던데요. 바세린을 발랐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고요?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얼굴이 부들부들해지고 주름이 옅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엔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져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피부는 나이보다 먼저 거울을 보면합니다. 나도 모르게 깊어진 주름, 비싼 화장품에 대한 불신, 그 모든 고민의 해답이 바로 바세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게 변화되는 걸 느껴졌던 분 있으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5,000원으로 20만 원 이상 효과를 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피부를 10년은 젊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바세린 비법,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피부과 전문의 백은호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주름, 기미, 탄력 문제를 진료해왔고 결국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피부 변화는 화장품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직접 수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해보고 심지어 제 아내도 수십 년간 실천한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백 선생님, 정말 그 바세린이 그렇게 대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네,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25년 전 미국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의 한 피부 연구소에 자문의사로 초청을 받았었죠. 어느 날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고급 화장품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신제품입니다. 한 통에 450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60만 원 정도예요. 그 순간 저는 그 화장품의 성분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품의 주성분이 페트롤라툼, 바로 바세린의 주성분이었습니다. 그 비싼 화장품 크림의 핵심이 다름 아닌 바세린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신했죠. 화장품의 세계는 과학보다 마케팅이 먼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세린의 피부 수분 증발 차단율은 최대 98%이고 일반 고가 크림 화장품은 평균 70% 전후였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는 마르기 시작하고 건조한 피부는 결국 주름을 만들죠. 즉, 노화의 출발점은 수분 손실입니다. 물을 담은 유리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이 증발해 사라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린은 이 수분 위에 얇은 뚜껑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수분 보호막입니다. 저는 70대가 넘은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크림 찾지 마세요. 피부는 지속적인 수분 유지만 해도 절반은 젊어 보입니다. 이정자 여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매일 자기 전 쌀알만큼의 바세린을 얼굴에 얇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딱 한 달쯤 됐을 무렵 거울을 자세히 보니
팔자 주름이 덜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 보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바세린이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적절히 써야만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45년간 환자들에게 알려준 바세린 활용의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만 발라도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바세린만 바르는 것보다 몇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에게 효과를 본 바세린 조합 4종 세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 앰플, 특히 히알루론산 성분은 자기 무게의 최대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수분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수분 앰플을 바르고 1분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아주 얇게 덧발라주면 앰플이 머금은 수분을 그대로 잠가주는 효과가 납니다. 69세 박순자 여사는 늘 고급 앰플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 하셨죠. 제가 이 조합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만에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레티놀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지만 자극이 심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따가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레티놀을 바르고 30분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한 겹 덧발라 주세요. 자극은 줄이면서 효과는 유지하는 황금 조합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레티놀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 이건 미백 에센스가 강한 무기가 됩니다. 단, 수분처럼 휘발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바른 후 그냥 두면 금방 날아갑니다. 에센스를 바르고 5분 뒤 바세린을 덮어주면 미백 성분의 흡수를 돕고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제 아내는 이 조합으로 기미가 반 이상 옅어졌습니다. 달팽이 크림은 피부 재생과 진정에 탁월하지만 밤새 유지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르고 1, 2분 후 바세린 덧바르기. 이렇게 하면 재생 효과가 밤새 유지되고 피부가 아침까지 촉촉하게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순서와 양입니다.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쌀알만큼 얇게 기초 제품 다음에 바세린을 더 씌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수분 앰플, 레티놀, 미백 에센스, 달팽이 크림을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2~3배 증가합니다. 지금 듣고만 계시다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 내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 다음은 숨겨진 노화 부위와 바세린 케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울을 볼 때 얼굴만 봅니다. 눈가, 팔자주름, 이마.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이를 말해주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 한 분, 김영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이셨지만 얼굴만 보면 60대 초반처럼 보이셨어요. 박사님, 목이 이렇게 주름질 줄은 몰랐어요. 얼굴은 그럭저럭 관리했는데 목은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사진 찍을 때마다 스카프를 찾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목은 그냥 방치했거든요. 얼굴보다 얇은 목 피부는 수분도 빠르게 마르고 자외선에도 약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을 아예 놓치고 계세요. 수분 앰플, 보습제, 그리고 마지막에 바세린으로 막을 형성해주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박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목주름 관리 방법은 밤에 자기 전 평소 쓰는 에센스나 크림을 목에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줍니다. 그리고 목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 만에 발할머니는 눈에 띄게 목주름이 옅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따라 더 젊어 보인대요. 요즘은 화장대에 앉으면 목부터 챙겨요. 덕분에 스카프 안 해도 된다고 딸이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는 손입니다. 69세 김복사 여사님은 평생 주방일과 빨래를 해오던 손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이 까칠하니까 손자도 만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밤마다 손에 로션을 3겹씩 발랐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 달엔 둘째 아들 상견례라 사돈될 분들과 저녁 식사해야 하는데 까칠한 손을 사돈분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손 피부는 얼굴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습은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많죠. 핵심은 수분을 가둬주는 마무리 습관입니다. 제가 김복자 여사님께 알려드린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을 3분 정도 담근 다음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그 다음 바세린을 앓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아침에 손이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일주일이면 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바세린 팩도 추천드립니다. 바세린을 듬뿍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30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그럼 손이 정말 10년은 젊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은 손자도 먼저 와서 손 잡더라고요. 할머니 손 푹신하다고 하니까 눈물이 핑 돌았죠. 세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75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평소엔 낚시도 즐기시고 운동으론 골프를 치셨고 여름이면 반팔을 즐겨 입으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팔꿈치와 무릎이 거뭇거뭇해지고 거칠어지면서 사람들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팔꿈치 까맣고 무릎도 까맣다고요. 웃으면서 넘겼지만 은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팔꿈치는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이 잘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 팔꿈치와 무릎도 관리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윤명수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 바세린을 팔꿈치, 무릎에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조금 더 두껍게 바르고 자면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박사님, 예전엔 반바지 입기 창피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너무 매끈해서 손자가 와서 만져보곤 합니다. 친구들도 방법을 물어보길래 다 알려줬어요. 네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는 귀 뒤와 귓볼입니다. 아마도 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는 부위일 거예요. 평상시 귀는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피부가 얇아 햇빛에 노출이 많을 경우 노화가 빨리 오는 부위입니다. 제 환자 중 69세 최정희 여사님은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넘겨주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박사님, 귓볼과 귀 뒤쪽이 축 늘어져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미용실에서 같이 간 딸이 엄마 귀도 피부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특히 마스크 끈이나 안경, 헤어 제품에 자주 자극받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귀와 귓볼에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전체가 처져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귀 부위 케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세안 또는 샤워 후 귀 뒤와 귓볼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얼굴에 수분크림이나 보습 에센스를 귀에도 소량 발라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바세린을 아주 살짝 발라주면 귀의 수분을
잠그는 효과도 있어 탄력 유지에 정말 좋습니다. 그 후 한 달 후 최 여사님이 다시 저에게 오셨을 때 박사님, 지난주에 딸이 집에 왔을 때 엄마 귀가 탱탱해졌어. 예전보다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5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는 입술과 입가입니다. 82세 이미자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어느 날부터 입꼬리 옆 주름이 깊어지면서 웃을 때마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어요. 웃을 때마다 보이는 입가 주름이 신경 쓰이고 사진 찍을 때 저도 모르게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입가 피부는 하루 수천 번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탄력 저하와 주름 진행이 빠르죠. 게다가 입술은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밤에 잠자기 전 입술과 입가 주변, 특히 팔자주름 부위에는 수분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발라 주세요. 특히 낮에는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 밤에 잠자기 전이 좋아요. 한 달 후쯤 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을 때 특히 팔자주름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면 제가 말씀하셨죠. 박사님, 이제는 사진 찍을 때도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팔자주름이 옅어져 더 젊어 보인다고도 해요. 그래서 박사님이 알려준 방법을 친구들이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가입니다. 78세 한미자 여사님은 눈이 자주 뻑뻑하고 눈가 주름이 깊어져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평소엔 안 보이다가도 웃을 때마다 확 느껴지는 그 눈가 주름이 가장 신경 쓰였다고 하죠. 눈화장도 잘 안 먹고 눈밑이 꺼져 보이니까 자꾸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맞아요. 눈가의 잔주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들죠. 눈가는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표정에 따라 매일 수백 번 접히는 곳이죠. 그래서 나이 들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더 쉽게 깊어집니다. 제가 한 여사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해요. 세안 후 아이크림을 눈 아래와 눈꼬리 부위에 발라 12분 흡수 후 손끝에 바세린 소량을 묻혀 살짝 덧바르는 것이에요. 주의할 점은 바세린은 너무 많이 바르면 부어 보일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세요. 요즘은요, 눈이 덜 피곤해 보여서 그런지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어요. 예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눈가는 변화가 빠르지만 반응도 빠른 부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2개월쯤 지나면서 차이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꼭 다음 장을 시청하셔야 피부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성 피부는 바세린을 못 쓰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세안 후 깨끗한 피부 상태에서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수분 잠금 효과가 있어요. 피부에 먼지나 피지가 남은 상태에서 덧바르면 그걸 그대로 밀봉해 버리는 셈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깨끗이 씻고 수분 제품을 바른 다음에 얇게 바르셔야 합니다. 둘째, 바르는 부위는 유전만. T존은 피하세요. T존, 즉 이마, 코, 턱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입니다.
바세린까지 바르면 모공을 막아 블랙헤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바세린은 꼭 건조한 유존볼, 눈가, 입가 등에만 바르세요. 셋째, 바세린은 밤에만 사용하고 아침에는 꼭 씻어내세요. 낮에 바르면 먼지와 유분이 들러붙어 오히려 모공을 막고 피부 자극이 됩니다. 바세린은 저녁 세안 후에만 사용하고 다음 날 아침엔 반드시 미온수 세안으로 남은 유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여드름 부위에는 절대 직접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피부를 밀폐시키기 때문에 이미 염증이 있는 여드름 위에 바르면 세균이 증식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 주변 건조한 피부에만 소량 발라야 합니다. 바세린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쌀알 크기만큼 소량을 얇게 바르세요. 그리고 흡수시키는 느낌이 아닌 마무리 보호막을 입힌다는 느낌으로 톡톡 가볍게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바세린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는 마무리로 지금까지 비법을 종합한 바세린 저녁 사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만 살짝 남겨주세요.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둘째, 수분 제품을 발라주세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토너, 세럼, 에센스 등을 입가, 누가, 볼 주변까지 꼼꼼히 바르세요. 셋째, 12분 기다려주세요. 제품이 흡수될 시간을 주세요. 이 순간 하루를 정리하며 숨을 깊게 내쉬어 보세요. 넷째, 바세린을 마지막으로 소량 발라주세요. 쌀알 크기만큼 바세린을 손끝에 덜어 눈가, 입가, 볼에 아주 얇게 펴 발라주시고 손바닥으로 살짝 감싸 온기로 마무리하면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피부는 밤에 회복합니다. 오늘 밤 단 5분.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으로 피부에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인생이 더 빛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피부와 마음을 지키는 작은 지혜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